제가 한 달 반 만에 10kg 빼고 나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식욕 조절이에요. 저는 식욕 때문에 요요에 시달리다가 종아리근 운동으로 식욕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왜 종아리근 운동이 혈당을 낮춰서 식욕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탄고지 1일1식 고생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억지로 빼도 다시 원상복구 되어버리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식욕 때문이었어요. 억지로 참으면서 3-4kg 뺐다가도 한번 좀 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5kg가 쪄버리니까요. 결국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도 식욕 자체를 없애니까 살이 획기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반면에 식욕 개선 없이 약 끊으면 다시 요요 오는 거고요. 다이어트는 진짜 단순한 겁니다. 다이어트가 정말 쉬운 이유에 대해 제가 자세한 원리와 방법 정리한 자료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식욕을 잡으려면 먹는 식단이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죠.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자꾸 당을 더 당기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식단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식후에는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확 오르냐 덜 오르냐의 차이인 거죠. 따라서 혈당을 오르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식후에 움직여줘야 합니다. 식후에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최소한 걷기라도 하면 혈당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걷기보다는 또 근육까지 자극하면 몸 안에 포도당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근 운동은 혈당 상승을 크게 낮춰줄 뿐더러 포도당을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혈당 상승이 낮아진 데다가 포도당까지 소모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은 지방을 더 잘 꺼내서 쓰겠죠. 우선 여러분, 운동만 열심히 하면 지방이 탈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 글리코겐, 지방의 고정된 사용 순서를 따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진짜 체지방 연소 단계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사용의 우선순위는 생존 논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혈중 포도당은 즉시 사용 가능한 연료로 먼저 소진됩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빠르게 동원 가능한 저장 연료로 그 다음으로 소진됩니다. 지방은 대량이지만 지방을 꺼내 쓰기까지 전환 비용이 큰 연료로 마지막으로 소진됩니다. 따라서 포도당 글리코겐이 남아있으면 몸은 굳이 지방을 꺼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못하면 지방 연소는 늦어집니다. 그래서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방을 태우고 싶다면 먼저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비워라. 종아리근 운동은 바로 그 포도당 소진을 담당합니다. 왜냐면 이 근육은 활동 중에 혈중 포도당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근은 하체 깊숙이 자리한 근육으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가진 대사적 특이성이 있습니다. 일반 근육은 글리코겐을 주로 연료로 쓰지만 종아리근은 혈액 속 포도당과 중성지방을 직접 사용합니다. 즉, 이 근육을 자극하면 혈당이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그 결과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면서 식욕을 유발하는 혈당 변동 폭이 작아집니다. 다리를 움직였을 뿐인데 뇌가 배고프지 않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 고갈, 글리코겐 동원, 지방 연소 모드 전환의 분기점을 빠르고 부드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아리 근육 운동을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식후 종아리근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천천히 발가락에 체중을 두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포인트는 빠른 펌핑이 아니라 천천히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버티고 또 천천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종아리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산소, 연료 소모를 최대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신호등 대기, 설거지, 프린터 대기, 회의 5분 전 등 틈나는 1에서 3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시간도 총량의 힘이 빛을 발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가 장비도 고강도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주 에너지로 쓰는 상태, 케토시스로 전환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듭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의 식욕 중추는 더 이상 당이 필요해 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근은 다른 근육과 달리 지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심장으로 혈액을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즉, 이 근육은 저강도지만 무한 지속이 가능한 연비 좋은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식후에 자극하면 식후 혈당이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소모됩니다. 결과적으로 식욕 폭발이 차단됩니다. 식욕을 뇌에서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다리에서도 태워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쿼트, 고강도 운동이 더 세니까 더 좋지 않나요? 물론 고강도 운동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하루 3번씩 매일 반복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3일도 못할 겁니다. 종아리 근 운동은 앉아서도 가능하고 서서도 가능하고 옷을 입은 채로도 가능합니다. 즉 실행률 100%의 운동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운동은 끝까지 지속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근육의 의도적 수축, 이완 범위가 부족합니다. 효과를 내려면 끝까지 발 뒤꿈치를 들어서 올리고 천천히 버티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종아리 뒤쪽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아리 근 운동의 최대 장점은 어디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종아리 근 운동을 일상에 녹여보세요.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후 딱 20분입니다. 식사가 끝났다면 3분 1세트로 5세트만 해주세요. 1세트 끝나고 30초 정도 쉬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복잡한 폼이 아니라 반복과 타이밍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발끝으로 체중을 살짝 보내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끝까지 올렸다가 2초 버티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3분. 급하게 펌핑하지 말고 천천히 끝범위 수축, 제어 하강이 포인트입니다. 식후 20분에 익숙해지면 이를 일상 전반에 확대해 보는 겁니다. 그냥 20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생기는 틈새에 속속들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게 이 운동의 승리 조건입니다. 이러한 습관 자체가 글리코겐을 빠르게 소진시켜서 지방 연소 모드 진입 속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짧게, 자주, 꾸준히. 이 리듬이 식욕을 잠재우고 요요를 이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 보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될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